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단한 기본기와 말랑한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센수학의 구명석입니다. 늘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수학 공부를 또는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자주 받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신교육을 조금 시킬까 합니다. 자, 보세요. 수학의 점수, 수학 점수를 올리려면요, 사실은 삼박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컨텐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강좌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책상 책꽂이에 어떤 수학 문제집이 꽂혀 있는지를 보십시오. 늘 내가 풀고 있는 문제, 공부하는 게 뭘까라는 컨텐츠를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데 습관입니다. 습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수학 공부를 잘 하려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뭐냐면 목표의식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습관이나 목표의식은 수학을 떠나서 모든 과목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자, 내가 풀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수학이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습관, 또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왜 12년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하고 있지? 라는 목표,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 개를 모두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단언컨대 무조건 1등급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문제, 즉 좋은 책을 공부하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등급에서 3등급, 즉 2.5등급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등급이 조금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5등급, 여기도 마찬가지로 2.5등급이 되겠죠. 그럼 쌤, 저는 좋은 책만 있어요. 저는 습관만 있어요. 또는 저는 꿈만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한 3.5등급 정도가 되는 겁니다. 헉! 선생님, 저는 바깥에 있는데요. 굉장히 곤란하겠죠. 선생님이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습관이라는 걸 쌤이 지금 얘기를 하려고요.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제가 다양하게 얘기를 해줄 건데요. 일단 습관은 혹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수학 공부 시간의 단위를 몇 분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가 수학 영역의 어떤 시험을 칠 때 100분을 치죠. 그런데 그 10분 동안은 마킹도 하고 내가 이 시험을 마치고 나서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라고 잠시 딴 생각을 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한 90분 정도, 그죠?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할 때 나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시간이 10시다. 그러면 11시 반까지 공부를 해야지 90분 법칙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 한 문제당 선생님 생각은 3분으로 끊어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바운더리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너무 어떤 이렇게 용서를 해주거나 포용감을 주게 되면 사실은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긴장감을 주고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늘 실전처럼, 그리고 정말 찍는 것처럼 똑같이 하십시오. 즉, 내가 90분 공부해? 그러면 미리 풀어야 될 30문제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래서 이 90분 동안에 실제 시험처럼 그대로 치고요. 못 푸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 우리 시험 칠 때 찍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찍으세요. 그래서 채점을 해보세요. 연필로 나오는 가채점이죠. 진짜 내가 실전처럼 했을 때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찍었던 문제 있죠. 그 문제는 하루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고민을 다해서 학교에 갈 때나 버스 안에서 또는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과연 출제 의도는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못 풀었던 문제까지 하루 이틀 정도를 용납해서요. 그렇게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채점 후에 또 한 번 재채점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가채점 했던 점수와 조금 더 나한테 시간을 주었을 때의 재채점 했을 때의 점수, 이 두 개의 차가 아마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한 30점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준 이 습관대로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수능 시험을 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흐름으로 내 바이오 리듬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예요. 그러면 점점점 가채점과 재채점의 어떤 폭이 좁아집니다. 점점점 좁아져서 실제 찍었을 때의 점수랑 내가 조금 더 나 자신한테 용납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하고 풀고 난 뒤에 채점 점수랑 일치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여러분들 수학 어떤 공부를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선생님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 그죠? 자, 컨텐츠나 목표의식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좌 진행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수학 공부를 할 때는 항상 90분 단위로, 즉 한 문제당 3분에서 실천처럼 공부를 해야지. 됐죠? 자, 그렇게 실전처럼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순열의 일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마지막 강의를 할 때쯤에 정리를 해주셨고요. 거기다 한 가지가 첨가가 될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A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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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A, A, A가 같은 걸로 보이시죠? 자, 그런데 잠깐 선생님이 이렇게 첨자를 달아서요, 구별을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요 A1, A2, A3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알, 다시 말해서 6가지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A1, A3, A2도 있고요. 또 A2가 있을 때 A1, A3. 자, A2에 A3, A1이 있을 거고요. 야, 3 앞으로 와. 3. 그다음에 A1, A2 이렇게도 있고요. A3, A2, A1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자, 얘네들을 배열하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얘네들이 다르다고 구별했을 때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알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얘네들은요, 사실은 첨자를 잠시 주었을 뿐이지 1, 2, 3가 없어짐과 동시에 같은 경우죠. 즉 3개를 나열할 수 있는 3팩토리알 6가지는 한 가지로 취급이 슉 되는 겁니다. 즉 없어지잖아요. 아, 3팩토리알 같은 개수가 3개가 있으니까 결국 이 3팩토리알은 한 가지로 되는구나.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이 이렇게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자, 예를 들어서 이 예제를 할게요. 봐요. 자, 여기에 다음을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같은 것이 2개, 3개가 있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요? 아, 일단 전부 다른 걸로 봐서 5팩토리알로 취급을 하고요. 또 똑같은 게 A가 2개 있네요. 그럼 얘들끼리 배열하는 2팩토리알도 한 가지로 될 거고요. 또 B가 또 3개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3팩토리알도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일단 답이 되겠죠? 10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얘는요 선생님, 자 일단 다른 걸로 보자. 그러면 5팩토리알 되고요. 그 다음에 2팩토리알 B도 2팩토리알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얼마 되죠? 2팩토리알 약분하면은 5, 4, 3의 곱이 있고요. 또 2로 약분하면 사실은 30가지가 맞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은 자,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자, 앞에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가 쭉 해서 이렇게 똑같은 게 P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쭉 해서 똑같은 게 Q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C가 똑같은 게 R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경우의 수는 N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일단은 전체를 다른 걸로 봤을 때 N 팩토리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게 P개, Q개, R개 있으니까 P팩, Q팩, R팩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익히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볼게요. 유제 13번 봐요. 자, 예를 보면 6개의 숫자가 일단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자, 여기에
0이 보이나요? 숫자 배열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자, 첫 자리에 0이 오는 걸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럼 볼게요. 숫자의 배열이니까 순열이죠. 자, 그러면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이에요? 또는 중복 순열이에요? 중복을 허용하여 없죠. 원순열, 원형이란 말 없죠. 그런데 순열인 것 같았는데 같은 것이 1이 2개 있고 2가 2개 있죠. 아, 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니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예를 할 때 전체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첫 자리가 0이 된다면 5자리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맨 처음 0인 경우의 수를 빼주게 되면 6자리의 자연수의 개수가 나올 것 같아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6팩토리얼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 2가 2개씩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빼기에 맨 처음이 0이다. 자, 맨 처음이 0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고정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맨 앞자리에 0이라 봤을 때 사실은 우리는 5개를 나열하면 되죠. 그런데 똑같은 게 2개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5팩이 되고요. 그 다음 2팩토리얼, 그 다음에 2팩토리얼 이렇게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얘는 150까지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숫자 배열을 할 때 첫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조심할 수 있겠니? 이게 유제 13번의 의도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저렇게. 자, 14번 한번 보세요. 14번. 자, 14번 어떤 말일까 한번 볼게요. 5개의 숫자 1, 1, 2, 2, 3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그런데 2, 2, 1, 1 같은 것이 있구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직감을 해야겠죠. 자, 그랬을 때 자,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기준에 맞게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를 할 수 있겠니? 핵심이었죠. 따라서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간다는 말은 사실은 이 문제가 기본기와 센스를 가미시킨 아주 멋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자, 첫 번째 볼게요. 4개를 택하는데 항상 뭐냐면 기준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1, 2, 2 이렇게 4개를 뽑아서 나열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1, 2가 제일 많으니까 2개씩.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1을 2개를 뽑고요. 나머지는 2, 3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1을 한 번 뽑고요. 2가 2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3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류.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세요? 그러면 4개를 배열 4팩토리얼 똑같은 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는 6가지가 나오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죠? 4팩토리얼이 되고요. 똑같은 게 2팩토리얼이 있으니까 12가지가 됩니다. 됐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4팩토리얼이 되고요. 2팩토리얼 이렇게 되니까 얘도 12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6가지, 12가지, 12가지. 아, 이거 분류했으면 항상 더해준다고 했죠. 또는이니까. 그럼 얘네들 다 더해주면 30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유제 14번의 정답은 30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선생님이 한번 높여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메모를 해두세요. 자, 요거는 자, 센스입니다. 오케이. 자, 자기가 조금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꾸 센스, 센자를 적죠. 또는 기센자를 적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면서 센스가 필요한 문제. 자,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수학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냥 기본은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기의 기자, 시험 문제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 기자를 적어주는 것 정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센 쪽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1의 숫자를 늘릴게요. 그 다음 2, 그 다음 3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토탈 몇 개가 있죠? 6개의 숫자가 있죠. 자, 선생님이 내신 문제를 똑같이 쓸게요.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를 구하세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가장 개수가 많은 숫자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쭉 이렇게 해서요. 자, 제일 첫 번째 1이 가장 많을 때 전부 1을 넣어야죠. 그리고 자, 이렇게 2가 들어가거나 자, 또는 1, 1, 1 하고요. 3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있는 숫자 1을 기준으로 1이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1이 2번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일단 2가 다 들어갔을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자, 1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2가 들어갔고 3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1이 한 번만 들어갔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경우가 되죠? 2,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선생님 1이 안 들어가면요. 1이 안 들어가면 4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 모든 경우에요. 자, 기준이 뭐였죠? 가장 많이 있는 숫자 1을 기준으로 사전식 배열법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 얘의 개수를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아십니까? 4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하고요. 얘 또는 얘니까 똑같은 경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8가지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4 팩토리얼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2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죠. 6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계산 맞나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자, 아니구나. 그죠? 어떻게 되죠? 4 팩토리얼 있고요. 여기 똑같은 게 2 팩토리얼 있으니까 12가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4 팩토리얼이 있고 똑같은 게 2 팩토리얼 있으니까 얘도 12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러면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를 싹 더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토탈 38가지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유제 14번을 일단 푸시면서 선생님이 던져준 이런 개념들, 그죠? 이 문제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완벽하게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순열에 대한 모든 어떤 유제, 예제 문제를 풀었고요. 자, 선생님들이 소중하게 만드신 자, 기본 핵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기본 핵심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먼저 좀 풀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일단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세 도시 A, B, C 사이에는 그림과 같은 철도 노선이 있답니다. A 도시를 출발해서 자, 밑줄 끄세요. 보세요. 모든 도시를 한 번씩만 거치고 밑줄을 끄시고요. 그 다음 다시 A 도시로 돌아온다. 자, 요게 첫 번째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원칙.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두 번째 원칙. 자,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당신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아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분류. 자, 첫 번째 힘차게 분류하겠죠? 선생님, A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알파벳 순으로 돌 거예요. 아, 그래? 그럼 A, B, 그 다음 C를 거쳐서 A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아, 그러면 A, 그 다음에 C, 그 다음 B를 거쳐서 A로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길의 개수가 3가지가 있고요. B에서 C로 가는 게 2가지가 있고요. C에서 A가 1가지 있죠. 연이어 동시에 잇따라 곱의 법칙입니다. 그죠? 다시 얘는 6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거 1가지고요. C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고요. B에서 A로 3가지 똑같죠? 연이어 동시에 곱의 법칙. 그러면 얘도 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1번과 2번 안에서는 연이어 동시에 곱의 법칙의 개념을 알겠어? 라고 묻는 거고요. 얘하고 얘끼리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류, O와
또는입니다. 그죠?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적으로 12가지가 나오는 걸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겠어. 그게 1번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얘는 어떤 문제일까? 한번 볼까요?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뭐가 보이죠? 여기. 0, 너 이놈. 함정이구나. 자, 그랬을 때 세 자리 자연수니까 쫙 체크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왜냐하면 0이 있을 때는 첫 자리와 나머지를 분류해 주세요.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0을 빼고 나머지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개념. 다시 말해서 1, 2, 3, 4 총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가 되겠죠. 연이어 동시에 곱하기,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가 들어갔다? 그럼 2를 빠지죠. 그럼 이제 0도 그 다음 숫자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0, 1, 3, 4.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라 했으니까. 그러면 0, 1, 3, 4. 그렇구나.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가운데 몇 개를 뽑아야 돼요? 2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순열을 알겠어.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4 곱하기 3, 12가지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48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 기본 문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세 쌍의 부부가 자, 어떤 게 핵심 단어일까요? 아니면 핵심 글자. 요거죠. 원. 그러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아서 부부끼리 또 나온다. 이웃하여. 그죠? 이웃한다는 말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 또 덩어리 안에 순서를 조심한다.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원형의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부부가 자, A 커플, 그 다음에 B 커플입니다. 자, C 커플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끼리 이웃한다.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를 원형의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연이어 동시에 곱하기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 또 연이어 동시에 2가지. 또 연이어 동시에 2가지. 2. 다시 말해서 2의 세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즉 다시 말해서 예제나 유제,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만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4번째 문제입니다. 4번째를 볼게요. 세 문자 알파, 베타, 감마 굉장히 이렇게 골고루 넣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일렬로 배열한다. 자, 너 순열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 그게 보여야 돼요. 그죠? 암호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또 구절이 보이죠. 어떤 구절일까요? 어떤 구절? 그렇죠. 중복을 허락한다. 중복을 허용한다. 그러면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 순열이 되겠구나.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요게 n의 r제곱이었다. 이거 알고 있어?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결국 자 봤을 때 이런 거 볼까요? 2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러면 암호를 만드는데 2개 이상 4개 이하. 분류. 그러면 첫 번째는요. 암호를 2자리.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암호를 3자리.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암호를 4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경우의 수를 따져볼까요? 서로 다른 알파, 베타, 감마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2개를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3의 제곱 9죠. 그지? 이게 지금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래요? 요거는 뭐 되죠? 서로 다른 3개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나열하는 경우 3의 세제곱 27. 그죠? 얘는 서로 다른 3개 알파, 베타, 감마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나열하는 경우 3의 4제곱 81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이니까 이 세 개를 슉 더하면요. 자, 얼마가 되죠? 117가지가 나오죠. 117가지. 그죠? 와, 너무 쉽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4번 문제가 이런 문제.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6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배열. 아, 순열이구나. 그런데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 아, 그런데 순열은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어. 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할 수 있겠어. 그렇죠? 자, 그런데 이상한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는 거를 달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해야 될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전체를 쭉 배열을 해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혹시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여사건의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요. 그 다음 빼기를 서로 이웃하지 않으니까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면 돌파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A, B가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A, B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C, C, D, D 얘네들을 배열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A, B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직접적인 정면 돌파 방법이고 얘는 돌아서 가는 방법이에요. 둘 다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정면 돌파부터. 자, A, B 제약 조건 있는 거 빼고 C 2개, D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당신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될까요? C, C, D, D가 이렇게 배열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동시에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면 서로 다른 5 공간 중에서 A, B가 이 사이사이에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떨어지게 되니까 이웃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5개의 공간 중에서 2개의 공간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방법.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전체 경우의 수 여기다 적을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6개니까 6팩토리얼 쓰고요. 자,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빼시고요. A, B가 이웃하는 경우 얘들을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똑같은 게 2개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5팩토리얼을 깔고요. 똑같은 게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있는데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핑크. 자, 여기다 연이어 동시에 곱하기 A, B끼리 순서 바뀌는 거. 그러면 2팩토리얼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를 빼셔도 어차피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셨을 때 정답이 얘도 120이 나올 거고요. 자, 얘도 똑같이 12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수학 실력의 향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능 길잡이에 있는 순열 부분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치게 되면 선생님이 전에 강좌인가요? 자, 여러분들 키높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내가 이 정도까지의 수학 실력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이 부분에서 어떤 평가원 문제들 또는 교육청 문제들이 나왔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센스를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준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색깔이 그죠? 요거는 1번의 문제고, 자, 1, 2, 3, 4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여서 네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AI가 I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I가 아니도록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거 자, 센스라고 생각했죠? 자, 지금 교란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란순열. 자, 이 교란순열은 뭐냐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 K1 자, 원소의 개수가 자, K2 이렇게 해서요. N개의 원소가 나열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N개의 원소가 나열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다시 배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N개의 원소가 나열되어 있는데 얘네들 다시 전부 흩어져 라고 해놓고요. 다시 배열을 했을 때 원래의 자리에 단 하나의 원소도 나열되지 않는 경우 그게 바로 교란순열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교란순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수험표 문제. 그러면 뭐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수험표를 선생님한테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수험표를 보시고 다시 1, 2, 3번 학생한테 나누어 주었는데 어느 한 명도 자신의 수험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수.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 1번, 2번 학생이 있는데 1번이 받을 수 있는 수험표는 자, 수영도를 해볼게요. 2번 학생 걸 받을 수 있죠. 사전식 배열법. 그럼 얘는 자, 어떻게 돼야 돼요? 3번이 2번 학생이 받고요. 3번 거를. 그리고 1번이 가야죠. 그죠? 자, 그리고 1번이 그 다음 3번 학생을 받으면 얘는 1, 2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래 자기 수험표를 갖고 있었다. 1번 학생이 1번을 갖고 있고 2번 학생이 2번을 갖고 있고 3번 학생이 3번의 수험표를 갖고 있었다. N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다시 흐트려서 자기 자신의 위치에 가지 않는 것. 되죠? 교란순열.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요. 얘네들은 자, 여러분들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자, 요거 그냥 내일 학교 가다가 한번 읊어보세요. 0, 1, 2, 9, 44.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개가 이루어지는 한 개로 만들어지는 교란순열 있을 수 없겠죠. 0개. 그러면 두 개가 있을 때 원소가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교란순열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1, 2가 있다. 예를 들어서 1, 2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 걸 받지 않는 건 2번하고 1번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선생님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3명이 있었을 때는 조금 전에 2가지 있었죠. 2가지. 그러면 4명일 때는 4개가 있을 때는 9가지. 저 보세요. 1, 2, 3, 4 자체를 배열했을 때 자기 자신의 배열되지 않는 것. 너희들은 교란순열을 알겠니? 선생님이 조금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은 조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직감했을 때 4개이기 때문에 0, 1, 2, 9, 44. 9구나. 그래, 정답은 9.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죠? 에이, 선생님 진짜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1, 2, 3, 4가 있죠? 그러면 자, 일단 1번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자, 1번이 2번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사전식 배열법. 그럼 2, 1, 4, 3이 되죠. 이렇게 2, 2 안 되죠. 자, 2, 3 얼마 될까요? 4, 1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2, 4가 되면 1, 3이 되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1번 학생이 2번 수험표를 받았을 때. 그런데 그랬을 때 3가지죠. 근데 얘가 3번 수험표를 받든지 4번 수험표를 받든지 간에 3가지씩 있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3에서 4개로 가지고 교란순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가 있구나. 이런 말.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 함수적인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정리할게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자, x가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해서
n까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x에서 x로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fx가 x가 아닌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 알겠죠? 그럼 얘를 딱 봤을 때 얘가 누구랑 지금 똑같습니까? 아, ai가 i가 아닌 경우구나. 걔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란순열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최대 6개의 용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온 겁니다. 자,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A, B, C, D 있는데 똑같은 거죠. A, B가 이웃한다. 그러면 A, B를 한 덩어리로 묶읍시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서로 다른 5개를 원형에 배열한다. 4팩토리얼이 되고요. 덩어리 안에 순서를 조심해야 되니까 2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24개 곱하기 2니까 48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요. 쉽습니다. 그죠? 자,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3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를 일단 여러분들 별표를 치세요. 그래서 저는 센스를 높이는데 일단 기센입니다. 그죠? 기본기 센스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자, 얘를 자, 최단거리로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 보시오. 자, 우리가 이 최단거리를 묻는 이런 경우의 수를 묻는 거는요. 뭘 쓰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최단거리 문제가 뜨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야 되는구나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출발점이 A고요. 여기 도착점이 B입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자, 뭐 선생님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 노랗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어떤 빨간 학생은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많겠죠? 그러면 노란 학생 볼까요? 아, 가로로 제일 처음에 갔다가 세로로 갔다가 그 다음 가 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 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빨간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가로 그 다음에 세로를 가죠. 아, 그러면 A를 출발해서 B로 가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수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가든지 간에 가자가 4개가 있고요. 세자가 하나가 있어요. 보여요? 그러면 바꿔야겠을 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의 수는 자, 같은 문자 가자 4개, 세자 하나, 총 5개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가가 4개가 있으니까 얘를 배열하는 가지수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단거리의 수는 정답이 얼마가 될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5가지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단거리를 묻는 경우의 수는요. 결국은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구나. 그걸 아시고요. 근데 조금 우리가 빨리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격자점에다 숫자를 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요. 자, 여기에 자, 이쪽에 포인트를 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포인트 격자점에다 숫자를 적으시오. 외길은 무조건 한 가지예요. 여기 오는 길도 한 가지죠. 쭉 오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포인트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이쪽 지점에서 이렇게 오든지 또는 이쪽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것 또는 합의 법칙. 아, 그렇구나.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얘 3가지구나. 덧셈 공부죠. 그러면 4가지 토탈 1 더하기 4니까 5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격자점에다가 숫자를 쓰세요. 자, 볼게요. 자, 지금 A에서 B로 가죠. 자, 그런데 P를 거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P를 자, 이렇게 연못으로 만듭시다. 파인드 연못입니다.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한 가지, 요거 한 가지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막혀 있죠. 최단거리로 가야 되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뭐죠? B보예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갑니다. 요거 2가지. 이렇게. 그죠? 여기 몇 가지? 3가지죠.
요 지점 가는 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3가지고요. 얘 또한 3가지가 되죠. 얘도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이렇게 3가지, 이렇게 3가지 또는 합의 법칙. 그러면 6가지, 요거 더하면 9가지 이렇게 해서 답은 9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최단 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건 격자점에다 포인트 체크를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여기 보면요. 자, 이렇게 있어요. 뭐야? 음악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자, 통합 문제입니다. 음악을 못하면 결국 박자나 4분음표나 8분음표를 못하면 수학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피아노를 잘 쳐야 됩니다. 되겠죠? 저기 4분의 4박자는 4분음을 한 박으로 하여 한 마디가 4박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서 4분의 4박자 한 마디는 4분음표, 8분음표만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 저보다 아마 음악을 잘할 겁니다. 그러면 4분음표 또는 8분음표만 사용해서 4분의 4박자의 한 마디를 구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어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어렵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4분의 4박자인데요. 무조건 분류를 하는 것보다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사전식 배열법이죠. 아, 그러면 4분음표만을 채웁니다. 몇 개죠? 4개 있어야 되죠. 한 마디 안에 4분음표 4개만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4분음표를 3개를 채우고요. 그 다음 8분음표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사실은 4분의 4분, 자, 4박자를 다 채운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4분음표 2개가 있고요. 8분음표가 몇 개 있으면 돼요? 4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됐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될까요? 4분음표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있고 그 다음 8분음표가 6개가 있어야 돼. 숨차다. 그죠? 이렇게 4, 5, 6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8분음표만 하나, 자, 둘, 셋, 넷, 5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하나, 둘, 셋, 4가지. 그죠? 4분의 4박자. 이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죠. 한 가지. 자, 얘는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토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그러면 토탈 5가지 5팩토리알. 근데 3개 같은 게 있고 2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얘는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아, 그렇구나. 전체 6팩토리알이 되고요. 자, 2팩토리알이 있고 4팩토리알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15가지가 나올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전체 하나, 둘, 셋, 넷, 5, 6, 7개네요. 그죠? 자, 7팩토리알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6팩토리알을 하시면 얘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한 가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 가지, 10가지, 15가지, 7가지, 한 가지 또는 합의 법칙이죠. 그죠? 요거를 다 더하면 32, 33, 34가지. 그래서 도합 34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수학에서 음악도 나오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원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얘는 이렇게 할게요. 자, 선생님이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문제를 볼 텐데요. 프렌드, 굉장히 좋은 단어죠.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서 하나가 프렌드인 것 같아요. 친구.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일렬로 배열할 때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무조건 I라는 문자가 E라는 문자보다는 앞에 있도록 배열하는 거예요. 다시. 프렌드를 일렬로 배열한다. 6개니까 6팩토리알이 답이 되겠죠. 그런데 조건을 주는 거예요. I라는 문자는 무조건 E보다 앞에 있도록. 아, 그래? 그럼 바꿔 얘기했을 때, 자,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배열 순서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배열 순서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런 유형이 뜨면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떠올라야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센스입니다.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다. 고정돼 있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구나.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i하고 e가 이렇게 있죠. 얘네들 배열하는 가지수는 일단 6팩토리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720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i는 무조건 2보다 앞에. 자, 그러면 6팩토리얼 안에 만약에 i하고 e가 붙어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i를 넣는다 가정하면 6팩토리얼 안에 분명히 자, FR, EI, ND도 이렇게 있을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모든 경우가 6팩토리얼의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배열 순서가 고정이 돼 있어요. 두 개는. 다시 말해서 I, EI 해서 각각 두 가지로 셈이 돼야 되는데 사실 무조건 I가 E보다 앞에 있으려면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얘는. 빠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I, E, EI 중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순서가 정해지면 한 가지로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럴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주체를 같은 문자로 보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네들 그냥 II로 본다면 아, 그렇구나. 얘네들은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계산이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을 하시면 i가 2보다 앞에 배열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셨을 때 어떤 관점일까요? 5번. 자, 원리 지금 설명했죠? 6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2가 적혀 있는 카드는 4가 적혀 있는 카드보다 왼쪽. 그러면 2가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배열 순서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2하고 4는 같은 문자로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홀수가 적혀 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왼쪽부터 배열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1, 3, 5 요 세 가지 순 1, 3, 5 순으로 무조건 배열되죠. 그럼 이 세 개도 배열 순서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구나. 그러면 1, 2, 3, 4, 5, 6 얘네들을 지금 배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토탈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6팩토리얼이 되는 게 자명한데 여기서 2, 4가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야, 너 2, 4 중에서 4, 2 해. 이렇게. 1, 3, 5? 그러면 전부 다 1, 3, 5는 1로 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아,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은 게 2개, 3개 있으니까 사실은 2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마음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그렇죠? 자, 계산하시면 토탈 몇 가지 나오냐면 60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순열 자체의 어떤 단원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교재하고 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요. 문제를 철저하게 풀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